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 6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8일 만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이 분명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이 비교적 잘 훈련돼 있는 유능한 전력이라며 우크라이나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고고도 요격 유도탄인 LSAM-2 체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LSAM-2는 기존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탄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방사청은 2028년까지 국내 업체와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14일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포착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2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 일측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의 경우에는 텔 한 대에 4대, 4발, 5발, 6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발사할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에는 또 대부분 예비 차량들이 있어서 또 뭐 수발을 발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들을 포착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북한 매체를 통해 밝힌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IRBM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해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미사일 도발이라는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오는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도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 아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이 전략적으로 활용 가치가 크다고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에서도 북한군에 대한 평가에 나섰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공보 담당자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을 포로로 생포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유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군 포로를 우크라이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북한군의 파병 사실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군 생포를 위해 준비해왔으며 북한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신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이 간단치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All indications are that these are relatively well-disciplined, competent forces, the DPRK forces, primarily infantry focused, and so, again, by all accounts, they are capable. 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와 러시아에 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로 교환 제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생포된 북한군은 한국에서 새 인생을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북한군 포로가 송환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제기됐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이 유능하고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펜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3일 브리핑에서 북한군 전력에 대한 질문에 비교적 잘 훈련돼 있고 유능한 전력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병된 북한군은 주로 보병 전력이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파병 북한 군인들이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목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북한군 12,000여 명은 상당한 전력이며 우크라이나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re seeing on the battlefield is that, especially in the east, Russia has made some incremental gains. Of course, it's very tough fighting, as well as in the Kursk region as well. 미 대변인은 이어 우크라이나는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 대변인은 러시아가 점진적 이익은 달성했어도 전술적 우위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when you talk about the upper hand, of course, what you're seeing strategically is that, again, Russia has not achieved any of its strategic objectives that it set for itself almost 3 years ago. 미 대변인은 끝으로 미 국방부의 초점은 우크라이나가 최전방 방어에 필요한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퇴임을 일주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외교 성과를 돌아보는 연설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자신의 치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는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태건 기자입니다. In my view, thanks to our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is winning the worldwide competition. Compared to 4 years ago, America is stronger. Our alliances are stronger. Our adversaries and competitors are weaker.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열린 재임 기간 외교 성과에 대한 연설을 통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행동을 저지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수만 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해냈다며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협력 관계를 사상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일 필리핀 3자 협력과 오커스 동맹 그리고 쿼드를 인태 지역의 외교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또 중국과 장기적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됐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매우 유리한 외교 여건을 차기 행정부에 넘겨주고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직 우크라이나와 중동, 인도태평양 등지에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무력을 과시하며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는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원 덕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에 실패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노력해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수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한미일 협력 기조를 이어나가자는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타케시 일본 외무상은 어제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일 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양국이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이와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파병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미일 3국 간에도 그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 기조가 트럼프 1기에서와 마찬가지로 2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지리라 내다보며 한미일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 계획을 밝히면서 한미일 공조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트럼프 신정부에 확실하게 전달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의 이번 방안은 한국이 어려운 상황인 점에 비추어 한일 관계 강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미국이 새로 건조하는 최신의 핵 추진 항공모함에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전직 미국 대통령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신형 제럴드 포드급 핵추진 항공모함에 클린턴과 부시라는
전직 대통령 이름을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은 니미츠급을 잇는 미국의 차세대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전자기식 사출 장치와 새로 개발한 원자로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번함 CVN-78 제럴드 R 포드에 이어 2번함은 존 F 케네디, 3번함 엔터프라이즈, 4번함은 도리스 밀러로 명명된 바 있습니다. CVN-82 윌리엄 J 클린턴함과 CVN-83 조지 W 부시함은 각각 5번함과 6번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직접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매우 겸손해했다면서 두 사람 모두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의 무게를 직접 경험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항모가 수년 내에 건조될 것이고 가장 유능하고 유연하며 전문적인 해군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과 관련해 협상 타결에 가까워져 이번 주에 타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지 시간 13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세부 사항이 완전히 정리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며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울리는 결승선을 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협상 타결이 이전보다 가까워진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The formulas over prisoner exchanges, the formulas over the details of how Israel's forces will be postured in their pullback in the Gaza Strip, the details over how to conduct the humanitarian surge in the wake of the guns going silent. These things now, on paper, the gaps between the two sides are slowly getting removed one by one, and issues are closing. 이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상당한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으며 하마스는 재앙적인 군사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번 달 20일 종료되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하며 북한은 여러 행정부에 걸쳐 수년 동안 변함없는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고고도 요격 유도탄인 LSAM-2 체계 개발에 나섰습니다. LSAM-2가 전력화되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률이 높아지고 방어 범위가 대폭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LSAM-2 체계 개발 사업 착수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관계기관들은 회의에서 사업 일정과 목표 비용, 위험 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LSAM-2 체계 개발 사업은 기존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탄을 국과연 주관 연구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 사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약 5,677억 원을 들여 국내 19개 업체와 함께 체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구상입니다. LSAM-2의 전력화가 완료되면 북한 핵미사일을 상층에서 1차 요격한 뒤 교전 평가를 통한 2차 교전 기회를 제공해 요격률이 높아집니다. 또 사거리가 늘어나 LSAM보다 방어 범위가 약 3배에서 4배 확장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 체계를 적절한 시기에 개발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가 수중 탐색구조 능력 향상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평시 수중구조 임무 수행 능력과 야간 탐색구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대원들은 중성부력 유지와 수중 탐색구조 기술, 중량물 인양과 반원 원형 탐색법 등을 익혔습니다. 특히 야간 탐색구조 훈련에서는 수중 랜턴과 촉감을 이용해 실종자 표류 예상 지점에 대한 수중 탐색법을 숙달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83기 예비생도가 충무기초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충무기초훈련은 해군장교로 임관할 예비사관생도들의 기본 소양인 체력과 정신력을 함양하는 기초군사훈련입니다. 5주간 진행되는 훈련은 정신전력교육과 제식을 시작으로 행군, 화생방, 사격 등을 통해 민간인 신분을 벗고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충무기초훈련에 꽂힌 해사 옥포만에 입수하는 옥포만 의식을 통해 필승의 신념을 기를 예정입니다.
예비사관생도들은 충무 기초훈련 이후 다음 달 14일 입학식을 거쳐 정식 해군사관생도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아미타이거 4.0, 아이언마린 등으로 미래전에 대비하는 우리 군의 모습을 많이 보도해드렸는데요. 첨단 무기들 중엔 사람을 대신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족 보행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지 방산톡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로봇이 사람만큼 넘어지진 않아야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원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사실 저희는 이 로봇 플랫폼을 그냥 움직이는 이동형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족형 로봇 플랫폼도 결과적으로 다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은 로봇을 먼저 보내서 임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인형 전투체계에서 그 한 팀이 로봇을 한 대씩 데리고 다니면서 드론으로 먼저 정찰을 하고 드론이 못 가는 곳은 로봇이 먼저 가서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로봇의 통신 장비를 달고 다니면서 통신 체계를 유지하는 역할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뢰 탐지를 정말로 이 로봇이 차륜형에 비해서 더 잘할 수 있는지, 기지 경계를 이 로봇 공견으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간 환경에서는 500m 정도, 야간에서는 한 100m 정도에서는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앞에 물체가 있는지, 계단인지 아닌지, 앞에 홈이 파져 있는지 아닌지, 이 로봇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산을 해서 다음번에 어디를 짚을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TOF 센서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라이다를 이용을 해서는 동적 장애물 회피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할 때는 그런 라이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순간적인 파워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충전식, 움직이고 앉아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저희가 한 8시간 이상을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로봇을 걷게 만드는 환경에서는 3시간 이상 간다라고 저희가 비전 60 플랫폼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선 충전기, 무선 충전기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3시간 정도 사용을 하면 3시간 정도 충전을 하시면 완충이 되시는 구조이고요. 대부분 다 모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교체를 해서 바로 움직일 수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로봇의 스펙상으로는 영하 45도에서 영상 55도까지 이제 동작을 하는 로봇이라고 되어 있고요. 방진 방수 등급은 IP67 등급입니다. 물속 1m에서 30분 이상 기동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저희가 수준을 IP67 등급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반도 내 지역 그리고 이제 북한의 기후의 최빈값 이 범위보다 이 로봇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킹을 방지하는 방법은 저희가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 버전의 KCMVP가 있는데요. 모든 로봇으로 들어오는 통신들을 암호화를 하고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해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로봇 내부에서는 전부 다 이제 스트리밍만 할 뿐 로봇의 기초적인 로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보도 저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전장 환경에서는 이렇게 다족형 로봇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먼저 한 번 더 보고 1차적인 대응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병력이 투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적군을 사살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아군의 이제 생명을 좀 더 보호하는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로봇 플랫폼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어떤 일종의 비대칭 전력 중에 하나로서 저희 로봇 공견을 활용을 해서 저희 전쟁 억지력을 잘 유지시키는 그런 훌륭한 활동 수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군소음 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정부24 사이트에 구축해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이번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보다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지난 2022년 처음 지급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매년 약 43만 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군 28사단 전차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태풍가족 봉사단이 10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됐으며 각종 생필품을 넣은 상자 40개를 경기 연천군 군남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봉사단은 6.25 전쟁 참전용사 유가족에게도 상자를 직접 배송하며 지역 주민에게 사랑과 온정을 나눴습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가 10일 잠수함 기본과정 39기 통합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잠수함 기본과정은 잠수함의 일원이 되기 위한 첫 관문으로 교육생들은 승조원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 지식과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99명의 교육생이 수료의 영예를 안았으며 가족과 주요 관계자들이 현장에 참석해 수료를 축하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큰 추위는 없었지만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교적 야외 활동하기 수월하겠지만 밤부터 북서쪽에서 한기가 남하하며 내일 아침에는 다시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높은 구름이 많아 흐린 날씨가 되겠으며 야간에 한개의 남하로 해안 산악에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해안 지역으로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으며 그 외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철원 영하 14도 등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으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구는 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작전 기상입니다. 전방 지역은 야간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으며 항공작전은 강풍으로 전 지역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해상작전은 동해상의 높은 파고로 인해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목요일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흐리고 눈이 오다 점차 그치겠으며 강원, 경상 등 동부 지역에도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토요일 아침엔 일부 지역에 안개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기압골 영향으로 한 차례 약한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